커피 한 잔에 여유. 책 읽어주는 여자, 다운 하랑입니다. 그동안 운영했던 카페를 부득이하게 접고 새로운 곳에서 카페를 오픈하던 중 저작권 문제로 다운 하랑의 책갈피를 접게 되었습니다. 추천자님들 중에 굉장히 놀라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동안 다의 책갈피를 사랑해 주셨던 추천자님들과 함께 했던 시간과 추억을 위해 다시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제2의 인생 시작. 다운아랑의 서재로 다시 출발합니다. 이번 계기로 무언가를 새로 시작한다는 건 쉽지 않구나. 하지만 생각하면 쉬운, 누구나 굳은 마음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한 번 더 하게 되었습니다. 도전을 해야 무언가를 얻을 수 있다. 다를 사랑해주고 걱정해주신 모든 추천자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교회에 있는 육아에게 고문의 여관을 소개하고 육아하는 그곳에서 며칠을 묵기로 한다. 두 사람이 여관에 온 다음 날 또 한 사람이 투숙객인 스카하라 마사스쿠가 한국 근처 바위에서 변사체로 발견됐다. 확인 결과 그는 전 경시청 형사로 밝혀지고 경찰은 처음에는 단순 추락사로 단정했으나 부검 결과 일산화탄소 중독사임이 드러난다. 당신의 소중한 구독, 좋아요는 다운아랑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은 사고인가 살인인가? 한여름의 방정식 히가시노 계획구 지음 이옥재 옮김 출판사 제인 두 번째 이야기 함께 들어볼까요? 얼마 지나지 않아 지어질 당시에는 호화롭고 멋져 보였을 게 분명한 별장들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이제는 어느 건물이나 보기 딱 할 정도로 낡아있다. 도로변에서 밀짚모자를 쓴 남자 하나가 풀을 깎고 있었다. 하시가미가 그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다. 50세쯤 돼 보이는 남자는 자신이 부동산 업자에게 고용된 사람이라고 했다. 이 별장들 대부분이 매물로 나와 있지만 사려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도 내버려 둘 수는 없으니까 일단 풀이라도 베어두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시가미는 남자에게 스카라의 사진을 보여줬다. 아, 이 사람 봤어요. 그저께. 남자는 대뜸 그렇게 말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샘반의 집을 보고 있어서 신경이 좀 쓰였지요. 샘반의 집요? 하시가미가 묻자 남자는 손가락으로 저 멀리를 가리켰다. 저기 하얀 집 있죠? 저 높은 경사면에 있는 집요. 저게 샘바라는 사람의 집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덧붙였다. 살인범이죠. 찾았어요. 구산하기 선배님. 등 뒤에서 들리는 소리에 구산하기는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댄 채로 의자를 빙그러 돌렸다. 바지 정장 차림의 웃음이 가오루가 서류를 손에 들고 다가오고 있었다. 수고했어. 무슨 사건이야? 직접 보시는 편이 빠를 거예요. 자세한 건 직접 확인하겠지만 우선 개략적인 내용이 알고 싶어. 간단히 설명해줘. 그러자 웃음이는 구산하기 옆에 있는 책상에 기대서서 그를 내려다봤다. 오늘 유난히 목에 힘을 주시네요. 당연하지. 관리관한테 특명을 받았거든. 이 사건에 관한 한 내가 관리관 대행이야. 그건 알겠는데 왜 제가 선배, 보좌관 노릇을 해야 하는 거죠? 관리관이랑 계장이 아무나 한 명 보좌관으로 써도 된다고 했거든. 그러니까 그게 왜 저냐고요. 구산하기는 빙글 웃더니 후배 여영사를 올려다봤다. 아까 말했잖아. 사건 현장에 육아가 가 있다고. 그래서요? 육아 교수 때문에 선배가 사건을 맡게 된 건 이해하겠는데 몰라서 물어? 그 삐딱한 친구가 수사에 협조할 것 같아? 만일 이러니 저러니 하면서 뺀질거리면 자네 설득밖에
안 통할 것 같아서 그래. 그러자 웃음이가 발끈했다. 제가 무슨 재주로 그분을 설득해요? 걱정 마. 그 친구는 내 부탁은 안 들어줘도 웃음이가 울며 불며 매달리면 싫다고 못할 거야. 내가 보장해. 울며 불며 매달리라고요? 제가요?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다는 얘기지. 자, 불평 그만하고 어서 설명이나 해줘. 시간 아까워. 웃음이는 한숨을 내쉬며 서류를 들여다봤다. 이름 샘바 히데도시. 16년 전 살인 혐의로 기소돼 징역 8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살해 현장은 도쿄 스기나미구 오키쿠보의 노상이랍니다. 노상? 싸운 건가? 그러자 웃음이가 고개를 저었다. 피해자는 미야케 노부코, 당시 40세, 오랫동안 호스티스 생활을 했고 살해된 시점에는 무직이었던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샘바와는 전부터 아는 사이였고 살해당하기 전날 밤에도 둘이서 술을 마셨답니다. 그때 샘바가 그녀에게 빌려간 돈을 갚으라고 했는데 피해자가 자신은 그런 돈을 빌린 기억이 없다며 이런 지하에 거절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샘바가 다음날 다시 피해자를 불러내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며 시카를 보여줬는데 피해자가 겁을 내기는커녕 바보 취급하듯 그를 비웃기에 찔려 죽였다는 겁니다. 이상이 사건의 개회요. 구자나기는 양팔을 머리띠에 얹고 다리를 꼬았다. 뻔한 사건이네. 애먹일 만한 일이 전혀 없는데 그 샘바라는 범인 금방 못 잡았나? 아니요. 사건 이틀 후 밤에 체포됐어요. 샘바를 찾아간 베테랑 수사관은 그의 태도가 수상쩍다는 것을 한눈에 간파했다. 집안을 좀 보고 싶다고 했더니 샘바가 완강히 거부했다고 한다. 수사관은 일단 물러났지만 멀리 가지 않고 근처에서 잠복하기 시작했다. 마침내 샘바가 집 밖으로 나왔다. 손에 조그만 가방을 들고 있었다. 그가 주위를 두리번거리는 모습을 보고 수사관이 다가가 그를 불렀다. 순간 샘바는 가방을 끌어안은 채 잽싸게 달아나기 시작했다. 하마터면 놓칠 뻔하기도 했지만 수사관은 결국 그를 체포하는 데 성공했다. 샘바의 가방에서는 피 묻은 식칼이 발견됐다. 그리고 그 피는 미야케 노부코의 것으로 곧 판명됐다. 그때 샘바를 체포한 베테랑 수사관이 바로 스카하라 마사스쿠였어요. 대단하죠? 다타라 관리관의 선배다워요. 구사나기는 다리를 바꿔꼬며 고개를 갸우뚱거렸다. 그게 대단하다고 할 정도인가? 집안을 보고 싶다는데 거부한다면 형사라면 수상하게 여기는 게 당연하지. 그건 그렇지만 이 사건처럼 매끄럽게 처리하기는 어렵죠. 수사에 대해서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하네. 신참 주제. 그러자 웃음이가 눈초리를 살짝 치켜세웠다. 제가 아직도 신참이에요? 후배가 들어올 때까지는 몇 년이 지나도 신참이지. 그런데 샘바에 대한 조서도 스카라 씨가 담당했었나? 기록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징역 8년이라 그럼 이미 사회에 복귀했을 텐데 스카라 씨는 대체 왜 그 남자가 전에 살던 집을 보러 갔을까? 구사나기의 다음 말을 기다리지 않고 몸을 획 돌려 가버리는 웃음의 가오르의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는데 휴대전화가 착신을 알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통화 버튼을 눌렀다. 여보세요? 다타라네. 지금 통화 좀 할 수 있을까? 아, 네, 물론입니다. 구사나기는 저도 모르게 자세를 바르게 했다. 부검을 의뢰한 법의학 연구실에서 연락이 왔어. 구체적인 사인이 밝혀졌다는군. 뭐랍니까? 그게 좀 놀라워. 일산화탄소 중독이래. 네? 저도 모르게 큰 소리가 나왔다. 뜻밖의 결과였다. 도무지 사인이 밝혀지지 않아서 혈액검사 같은 기본적인 조사부터 모조리 해봤나 봐.
그랬더니 일산화탄소 헤모글로빈 농도가 치사량보다 훨씬 높게 나왔다는 거야. 고농도 일산화탄소가 가득 찬 곳에 있다가 사망한 것으로 보인대. 그리고 수면 유도제를 복용한 흔적도 있나 봐. 일산화탄소 중독에 수면 유도제라. 구산하기는 전형적인 연탄 자살 패턴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말을 입 밖에 낼 수는 없었다. 이미 자살한 사람이 제 방까지 걸어가 아래로 떨어진다는 건 말도 안 되기 때문이다. 저쪽 현경 본부에는 내가 연락하지. 사체 고만서도 한부 저쪽에 보내라고 얘기해놨어. 혹시 연락이 오면 그렇게 말해주게. 속사포처럼 쏘아대는 다따라 곁에서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어딘가 수사본부에 있는 것이리라. 관리관님, 한 가지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뭐지? 간단히. 16년 전에 스카하라 씨와 같은 계의 수속대 계셨죠? 그랬지. 그게 왜? 당시 스카하라 씨가 체포했던 셈바라는 살인범 기억하십니까? 셈바? 셈바 이테토 씨 말인가? 그 반응의 속도에 구산하기는 깜짝 놀랐다. 타다라 정도로 갈록 있는 형사라면 그동안 수없이 많은 살인범을 봐왔을 것이다. 그런데 특별히 인상적이지도 않은 사건의 범인을 16년이나 지난 지금에 와서 그것도 이름까지 정확히 기억하고 있다니.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자는 왜? 구산하기는 니지구치에서 들은 얘기를 간추려서 설명했다. 짧은 침묵 뒤에 타타라가 입을 열었다. 나 지금 시나가와 경찰서에 있는데 수고스럽겠지만 이리로 좀 와주겠나? 6시에 저녁을 먹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유가의 부탁에 따라 나루미가 연회장에서 그의 식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교회이가 들어왔다. 나도 여기서 먹어도 돼? 여기서? 나루미는 가만히 조카의 얼굴을 바라봤다. 유가와 선생님이랑 같이 먹겠다는 거니? 응, 박사님도 괜찮다고 하셨어. 내 식사는 내가 가져올게. 그래? 그럼 그렇게 해. 아무래도 두 사람의 의기투합한 듯하다. 오늘은 저녁 무료까지 함께 있었던 모양이다. 두 사람 다 햇볕에 빨갛게 익어서 들어왔다. 식사 준비를 마치자 때마침 유가가 들어왔다. 폭죽이 든 비닐봉지가 손에 들려 있었다. 야, 이거 맛있겠는데? 유가는 상차림을 둘러보며 책상 다리를 하고 앉았다. 차린 건 없지만 많이 드세요. 무슨 그런 말을. 여기 있는 동안 살이 찔 것 같아서 걱정이야. 유가는 눈을 가늘게 뜨고서 감상하듯 음식들을 바라봤다. 그때 교회이가 오므라이스 접시가 담긴 쟁반을 들고 들어와 유가 맞은편에 앉았다. 그것도 맛있겠는데 바꿔 먹을까요? 오늘은 사양. 나루미가 연회장을 나서려는데 현관에서 버섯소리가 났다. 그럼 맛있게 드세요. 라고 인사하고 현관으로 나가보니 니지구치가 서 있었다. 안녕? 하며 손을 드는데 니지구치의 표정이 어쩐지 어색했다. 스카하라 씨 일 때문에 왔어? 협조를 부탁할 일이 좀 있어서. 그리고 니지구치는 잠시 뜸을 들이더니 말했다. 여관을 한 번 더 주저할 수 있을까? 스카하라 씨가 쓰던 방? 아니, 그게 아니라 이 여관 전체. 전체? 나루미는 저도 모르게 눈썹을 찌푸렸다. 왜 그러는데? 그러자 니지구치는 난처한 표정을 짓더니 바깥쪽을 힐끔 쳐다봤다. 덩달아 여관 밖으로 눈길을 돌린 나루미는 그만 깜짝 놀라고 말았다. 짙은 감색 제복을 입은 남자들이 줄지어 서 있었던 것이다. 뭐야? 현경 본부 감식반. 미안하지만 자세한 건 얘기해 줄 수 없어.
싫다면 일단은 돌아가겠지만 수색 영장을 가지고 다시 올 거야. 그러니까 오늘 해버리는 편이 낫지 않을까 싶은데. 변명하듯 말하는 니치구치를 잠시 노려보던 나루미는 부모님하고 의논해 볼 테니 잠깐 기다려 라고 말한 뒤 안으로 들어갔다. 거실에서는 시게하루와 세스코가 식사를 하고 있었다. 나루미가 얘기를 꺼내자 두 사람은 젓가락질을 멈췄다. 뭘 또 조사한다는 거냐? 어제 충분히 조사한 거 아니야? 시게하루가 불만스러운 듯 말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할까요? 그러자 시게하루는 잠시 세스코와 마주보다가 어구구 하고 신음소리를 내며 일어섰다. 저도 갈게요. 세스코도 따라 나서 결국은 세 명이서 함께 방을 나왔다. 현관에 가보니 모자 쓴 남자 몇 명이 손에 짐을 든 채 서 있었다. 시게하루가 설명을 요구하자 니치구치가 나름이에게 했던 얘기를 반복했다. 보고 싶은 게 구체적으로 어딥니까? 손님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해주셨으면 하는데요. 시게하루의 말에 한 사람이 앞으로 나섰다. 우선 부엌부터 보여주시겠습니까? 부엌은 저쪽인데요. 시게하루가 카운터 뒤쪽을 가리키자 남자는 실례 좀 하겠습니다 라며 카운터 뒤로 가더니 구두를 벗기 시작했다. 그게 신호라도 되듯 감식반원 전원이 여관 안으로 들어왔다. 시게하루가 부엌의 위치를 가르쳐 준 것을 허락으로 받아들인 모양이다. 세스코가 부엌을 보여달라던 감식반원을 따라 카운터 뒤로 들어갔다. 다른 요원 하나가 시게하루와 나루미를 번갈아 쳐다보더니 물었다. 보일러실은 어딘가요? 지하에 있습니다. 이쪽에요. 시게하루가 그렇게 대답하고 지팡이를 짚으며 앞장섰다. 이번에는 또 다른 요원이 나루미에게 피살자가 묵었던 방을 보여달라고 했다. 나루미는 방 열쇠를 찾으러 카운터 안으로 들어갔다. 일반 폭죽과 로켓 폭죽은 기본 원리가 비슷해 보이지만 실은 미묘한 차이가 있어. 폭죽은 말하자면 대포 같은 거야. 그런 빨대에 유가는 젓가락을 쥔 손으로 괴이가 마시고 있던 콜라잔에 꽂힌 빨대를 가리켰다. 휴지 조각을 동그랗게 뭉쳐서 끼운 뒤 빨대의 다른 쪽 끝을 입으로 훅 불면 힘차게 튕겨나가잖아. 폭죽은 원통형 발사대에 장착할 때 그 밑에 발사용 화약을 넣지. 그 화약이 폭발할 때의 충격과 가스 압력으로 인해 폭죽이 하늘로 날아가는 거야. 그에 비해 로켓 폭죽은 자기 스스로 폭발하면서 뒤쪽으로 불꽃을 분사해 그 반작용으로 날아가는 거고, 페트병 로켓에서의 압축 공기와 물의 역할을 화약이 대신하는 거지. 물 흐르듯 얘기하면서도 유가는 끊임없이 젓가락과 입을 놀리고 있었다. 교회에는 이야기의 내용보다 그게 더 감탄스러웠다. 바다에서 돌아오는 길에 두 사람은 편의점에 들러 폭죽을 샀다. 교회가 그저께 밤에 고모부와 불꽃놀이 한 얘기를 하자 유가가 사자고 했다. 오므라이스를 다 먹은 교회가 콜라를 마시고 있는데 갑자기 문이 열리더니 모자를 쓰고 감색 저복을 입은 남자가 얼굴을 들이밀었다. 아, 실례. 남자는 바로 문을 닫았다. 교회가 눈을 깜빡이며 누구지? 저 사람? 하고 중얼거리자 유가가 복장이 경찰 감식반이야. 또 뭔가 조사로 온 모양이군 이라고 말했다. 잠시 후 나름이가 차를 가져왔다. 그녀는 소란스럽게 해서 죄송하다고 유가에게 사과했다. 경찰이 또 온 모양이던데 대체 뭘 조사하는 거지? 잘은 모르겠지만 불이 있는 곳을 조사하나 봐요. 불? 부엌의 화덕이 제대로 점화되는지 뭐 그런 걸 확인하던데요. 그거 참 별일이군. 제 방 추락과는 별개 건인가? 아니요. 그 사건 때문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구체적인 이유는 말하지 않던데요.
그러자 유가는 차를 후루룩 들이켜더니 그 사람들 원래 그런 인종이야 라고 체념하듯 내뱉었다. 식사를 마치자 그 길로 불꽃놀이를 하러 연회장 밖으로 나왔다. 그런데 좀 전에 연회장에 고개를 들이밀었던 남자와 같은 복장을 한 사람들이 여관 안을 오가고 있었다. 교회가 불꽃놀이에 사용할 양동이를 가지러 가려는데 교회장 하고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돌아보니 지하실로 통하는 출입문에서 시계하루가 나오고 있었다. 불꽃놀이 하러 가냐? 네, 양동이 좀 가져갈게요. 그건 좋은데. 시계하루는 유가가 들고 있는 비닐봉투를 유심히 봤다. 폭죽도 들어있는 것 같은데. 네, 정확히는 노케 폭죽이에요. 하면 안 돼요? 그러자 시계하루는 쓴 웃음을 짓더니 벗어진 머리를 만지작거리며 유가를 봤다. 그날 밤에는 저도 몰래 했지만 원래 폭죽은 해변에서만 발사도록 마을 회의에서 정했거든요. 소방서에서도 협조 지시가 왔었고 평소라면 몰라도 오늘 밤은 좀... 알았습니다. 가정집에라도 날아들면 큰일이죠. 그럼 로켓 폭죽은 발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유가의 말에 괴에도 고개를 끄덕였다. 밖으로 나간 두 사람은 건물 뒤편으로 돌아갔다. 공터인 그곳은 뒤로 숲이 있다. 교회가 서둘러 불꽃놀이를 시작하려 하자 유가가 잠깐 기다려 하고 제지했다. 너 불꽃놀이의 원리를 아니? 그거야 화약을 다져 넣은 것 아닌가요? 그랬다가는 불을 붙이면 그대로 폭발해 버리지. 아, 그래. 유가는 뭔가 생각났다는 듯이 주머니에서 하얀 물체를 끄집어냈다. 자세히 보니 헝겊 조각이었다. 그걸 땅바닥에 펴놓은 그는 다시 다른 쪽 주머니에서 못가 사포를 꺼냈다. 천 위에서 사포로 못을 문지르자 금세 검은 철가루가 쌓이기 시작했다. 여기 불을 붙여보자. 유가는 일회용 라이터로 철가루에 불을 붙였다. 그러자 천은 금세 미세한 불꽃을 흩날리며 타오르기 시작했다. 와우! 괴이가 감탄사를 내뱉었다. 통상은 타지 않는 금속도 이런 식으로 조건이 갖춰지면 타게 돼. 불꽃놀이 할 때 보이는 불꽃의 정체는 바로 금속이야. 몇 종류의 금속을 조합해서 만들지. 왜 여러 종류의 금속을 조합하는데요? 좋은 질문. 자, 이제 불을 붙여도 좋아. 유가가 교회에게 라이터를 건넸다. 교회는 손에 들고 있던 불꽃놀이용 화약에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그 순간 다양한 색깔의 빛이 불꽃과 함께 뿜어져 나왔다. 그리고 그 색은 시간에 따라 변해갔다. 파란빛을 뿜는 건 동이고 녹색은 바륨이야. 또 빨강은 스트론튬, 노랑은 나트륨, 모두 금속이지. 이처럼 어떤 종류의 금속이나 금속 화합물은 불에 탈 때 그 물질 특유의 빛을 내. 그걸 불꽃 반응이라고 하지. 화려한 모습으로 타오르는 불꽃과는 대조적으로 유가의 말투는 담담했다. 불꽃놀이는 이런 성질을 이용해서... 거기까지 말한 유가가 갑자기 말을 멈추더니 시선을 위로 옮겼다. 교회가 그 시선을 따라가 보니 건물 뒤편에 설치된 비상 계단으로 남자 두 명이 내려오고 있었다. 감직반 복장을 한 그 두 사람은 이쪽을 힐끗 보더니 형식적으로 고개를 까딱했다. 어디 있었지? 몰랐네. 굴뚝 때문에 옥상에 올라갔던 거 아닐까요? 그때 두 사람 중 안경 낀 남자가 다가와 유가에게 물었다. 방해해서 죄송합니다만 이 여관에 묵고 계신 분이시죠? 그렇습니다만 몇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괜찮을까요? 그리고 그는 가슴께에 달린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다.
보안이 경찰이신 것 같은데 저한테 무슨... 이 여간에는 그저께부터 묵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그저께 저녁에 체크인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동안 계시면서 여간에 이상한 점은 없었습니까? 그러자 유가는 질문의 의미를 모르겠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투숙객이 떨어져 죽었다는 얘기라면 들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여관 안에서 별일이 없으셨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분이 나빴다거나 이상한 냄새가 났다거나 그런 일은... 기분? 냄새? 유가가 가우뚱거렸다. 아니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실례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서라는 남자에게 유가가 물었다. 저 친구한테는 안 묻나요? 유가는 교회를 바라보면서 말했다. 어린아이라고 묻지 않은 건 논리적이지 않지. 아, 네. 남자는 당황한 표정으로 교회에게 다가갔다. 너는 어땠어? 뭐 이상한 거 없었니? 교회는 말없이 고개를 저었다.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유가에게 가볍게 목례를 하고 사라졌다. 유가는 건물을 올려다보며 고개를 끄덕거린 후 어디까지 얘기했더라? 라고 물었다. 불꽃의 색깔이 변하는 원리요. 자, 그럼 다음은 뱀폭죽의 원리. 유가는 비닐봉투를 뒤지기 시작했다. 히가시노 게이코의 한여름의 방정식 두 번째 이야기였습니다. 전 경시청 향소로 밝혀진 스카하라 마사스구는 무거운 결과 일산화탄소 중독사임을 드러났는데 과연 어떻게 된 일일까요? 소년과 천재과학자 유가는 과연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를 풀 수 있을까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